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부터는요 취득세 1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취득세는 많게는 뭐 3문제, 많게는 뭐 4문제까지도 출제가 되는 문제인데요. 자, 취득세 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출제 의도입니다. 취득세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취득세의 특징에는 어느 것들이 있는가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 취득세는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이면서 과세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가 됩니다. 그래서 일명 도세라는 말 씁니다. 도세. 그리고 이 취득세는 과세 표준이 금액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종가세라는 말 씁니다. 과세 표준이 금액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종가세라는 말을 쓰고요. 또 취득세는요 그 물건이죠. 뭐 토지라든가 건물, 이런 차량, 이런 것들을 샀을 때 과세하기 때문에 일명 물건에 대해서 과세는 물세다, 이런 말을 씁니다. 물세. 취득세는 인세가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물세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또 이 취득세는요 취득할 때마다 과세는 소위 유통과세입니다. 유통과세. 즉 거래 단계별을 과세한다는 거지요. 거래 단계별로 과세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파트가 있다면 아파트를 A가 사고 팔고 B가 사고 팔고 C가 사고 이때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과세는 거래세이다. 즉 행위세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또 취득세는요 취득 행위에 대해서 과세는 행위세입니다. 행위. 그러니까 민법상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이죠. 의사표시를 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법률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일명 행위세이다, 이런 말을 쓰고요. 또 취득세는 여러분 물건 금액이 크면 클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취득세는 능력에 따라서 과세하는 응능과세다, 이런 말씀입니다. 응능. 응능이라는 것은 조세부담, 능력에 따라서 과세한다. 조세부담, 능력에 따라서 과세하는 응능과세다. 그 다음에 취득세는 실질주의 과세입니다. 이 실질주의 과세라는 것은요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과세하겠다. 사실상 현황.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과세하겠다. 그 물건에 대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과세하는 실질주의 과세가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취득세의 특징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1번 보시면 취득세의 특징에는 어느 것들이 있는가? 이거 말고도 뭐 유통세다, 거래 단계별 과세한다, 행위세다, 응능과세다, 실질주의 과세다, 이런 말들이 나오지요. 또는 뭐 물세 또는 조세부담, 능력에 따라서 과세는 응능과세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취득세의 과세 주체는 누구냐? 과세 주체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특별시는 서울특별시도 있겠고요. 세종특별자치시도 있겠죠. 세종특별자치시.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도 있습니다. 특자에는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도 있습니다. 특광도, 특별시, 광역시 도니까 즉 광역단체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나 시장군수 구청장은 기초단체장이 되겠죠. 자, 그래서 취득세의 과세주체는 누구인가? 취득한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이다. 여러분들 제 유튜브 강의 보시면은 밑에 텍스트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내용 보시면서 강의 들으시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지방세법에서 취득의 개념은 뭐냐 하는 것이죠. 취득의 개념. 자, 세 번째 취득의 개념인데요.
과거에 취득의 개념이 뭐 시험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취득이라는 두 글자는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취득을 제가 구분해 보겠습니다. 암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취득에는 크게 사실상의 취득과 사실상의 취득은 실질적인 취득을 말합니다. 사실상의 취득과 간주 취득이 있습니다. 간주 취득이라는 것은 사실상의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의제하겠다 이런 얘기죠. 간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상의 취득에는 승계 취득이 있고요. 그리고 원시 취득이 있습니다. 승계라고 하는 건 뭡니까? 타인의 물건을 계승받는 것이 승계지요. 이 승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상승계 취득이 있고요. 무상승계 취득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는 것이고요. 무상이라는 것은 대가성이 없이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상승계 취득의 대표적인 게 매매입니다. 여러분, 매매라는 게 뭡니까? 팔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파는 사람을 민법상에서는 매도인, 사는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매매가 이루어졌다. 대가성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환이라는 것은 금전 이외의 재산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것입니다. 야, 토지 줄게, 건물 줄래? 이게 교환이죠. 이런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양측 모두가 양도가 되고 양측 모두가 취득이 되는 겁니다. 또한 유상승계 취득에는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도 있습니다.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여러분, 이 현물 출자라고 하는 것은 현금 이외의 재산을 출자하는 것을 현물 출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동수라고 하는 개인이 어느 주식회사에다가 건물을 출자했다 하면은 개인의 소유권이 법인 앞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개인은 판 거예요. 양도한 거고 법인은 취득한 거기 때문에 법인이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법인은 개인한테 뭘 줘야 될까요? 출자한 금액만큼 주식을 교부해야 되겠죠.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금전 대신에 주식을 주기 때문에 이것도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유상승계 취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상승계 취득은 뭐 상속, 부모가 돌아가셔서 재산을 이어받았다. 상속이라든가 살아생전에 증여받는 거예요. 증여, 기부 이러한 것들이 무상승계의 취득이 되겠습니다. 암기할 필요 없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원시 취득이라는 것은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취득입니다. 최초로 만들어지는 취득인데 원시 취득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토지입니다. 땅. 토지가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에 의하여 토지가 조성되었다. 공유수면을 매립했습니다. 바닷가라든가 하천을 흙으로 매립했습니다. 아니면 바닷가를 막아서 토지가 조성되었습니다. 간척입니다. 이렇게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에 의해서 토지가 조성됐다? 최초로 얻어지는 취득이니까 원시 취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건축입니다. 여러분, 이 건축인데요. 여러분, 이 건축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여러분 공법 시간에 건축법을 배울 텐데 이 건축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토지 대지 후에 건물을 최초로 짓는다. 신축이죠. 또 3층 건물에다가 4층, 5층을 올린다. 증축이죠. 증축입니다. 그리고 건물을 멸실시키고 멸실된 자리에다가 다시 건물을 새롭게 짓는다. 개축입니다. 개축. 또 천재지변에 의해서 어떤 재해로 인해서 건물이 멸실돼 가지고 그 동일 지번상에다가 다시 건물 짓는다. 이거는 재축입니다. 재축. 또 건물을 주체 구조물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건물을 다른 장소로 옮겼다. 과거에는 이축이라는 말 썼지만 지금은 이전이라는 말 씁니다. 그래서 건축에는 5가지입니다.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 이러한 것들도
건축으로서 역시 취득이 되겠는데 사실은 건축의 원시취득은 신축이죠. 신축과 재축 같은 것을 말합니다. 신축과 재축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 배입니다. 선박을 만드는 걸 뭐라고 합니까? 건조라고 하잖아요. 배를 건조하는 것도 원시취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차량이라든가 기계 장비라든가 항공기입니다. 항공기를 제조하고 조립했다.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차량이라든가 기계 장비, 항공기를 제조하고 조립했다. 바로 원시 취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강어권이라든가 어권입니다. 강어권, 어권. 강어권이라는 것은 일정한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죠. 어권이라는 것은 일정한 수면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권리가 어권인데 이러한 강어권이나 어권을 출원에 의한 취득입니다. 강어권, 어권, 출원에 의한 취득도 원시 취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도록 최초로 출원을 해서 얻었다 이런 얘기죠. 강어권, 어권, 출원에 의한 취득도 원시 취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법상 시효 취득입니다. 네. 시효 취득은요 이런 겁니다. 등기가 안 된 건 부동산은 20년이고요. 등기된 부동산은 10년인데요. 이렇게 부동산을 오랜 기간 동안 아무 일 없이 평온공연하게 등기가 안 된 자산을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사용함으로써 취득으로 인정하는 것이 시효취득인데 이것도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최초로 만들어지는 취득이기 때문에 민법상 시효취득도 원시취득이 되겠습니다. 자, 간주취득은 사실상의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간주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토지입니다.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었다. 여러분 지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예, 전이었어요. 밭전자입니다. 전에는 건물을 신축할 수 없죠.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뭘로 만들어야 돼요? 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대지가 되어야만이 건물을 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을 대로 만들었다. 토지 지목 변경으로 인해서 가격이 증가한 것만큼 취득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 건축물의 개수입니다. 건물을 수선해가지고 건물의 가치가 증가되었다면 이것도 취득으로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차량이라든가 기계 장비라든가 선박의 종류가 변경되었습니다. 종류가 변경되었다. 예를 들어서 선지 변경되었다. 선박에 말이죠. 만약에 선박인데 화물 여객선을 개조해가지고 연안 여객선을 만들었다. 그렇다면 선진이 변경된 겁니다. 바로 종류 변경으로 인해서 가격이 증가되었다면 취득으로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차량이라든가 기계장비, 선박 같은 것을 종류 변경으로 가격이 증가되는 것도 취득으로 의지하겠다. 그리고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과점주주는 주식을 50%를 초과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비상장 법인의 주식입니다. 상장이 안 된 일반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50%를 초과해서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과점주주인데 과점주주가 되었다면 이것도 취득으로 의지해서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담하겠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간주취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자, 토지를 암기하지 마세요. 이해만 하세요. 토지를 돈 주고 샀다. 그러면 유상승계 취득이 되겠죠. 토지를 부모로부터 상속받았다. 무상승계 취득이 되겠죠. 공유수면 매입 간척에 의해서 토지가 조성되었다. 원시 취득이 되겠죠.
토지가 지목 변경으로 가격이 증가되었다. 간주취득이 되겠습니다. 자, 건축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물을 상가 건물을 돈 주고 샀다. 유상승계 취득이지요. 상가 건물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았다. 무상승계 취득이지요. 상가 건물을 대지에다가 새롭게 신축했다. 원시 취득이지요. 건물을 수선해가지고 개수해가지고 건물 가격이 증가되었다. 간주 취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들으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취득의 개념은 광범위하다. 취득이란 매매하거나 교환하거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상속, 증여, 기부, 승계 취득이 되었던 원시 취득이 되었던 유상이 되었던 무상이 되었던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이것이 지방세법의 취득의 개념인데요. 출제 포인트 세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현행 지방세법에서 취득의 개념은 거기 여러분들 텍스트 보세요. 유튜브에서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 매립, 간청에 의한 토지 조성 등과 기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 취득이 되었던 승계 취득이 되었던 또는 유상이 되었던 무상이 되었던 모든 취득을 말한다. 그런 여러분이 취득이라는 두 글자가 얼마나 광범위합니까? 과거에는 이런 지문들이 시험에 나왔지만 지금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뭐 복잡하게 할 거 없습니다.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출제후도 네 번째 넘어갑니다. 취득세에 대하여 과세되지 않는 것. 여러분 여기 지금 이걸 취득을 공부했는데 과세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뭐냐? 원시 취득에 있어서는 원시 취득인데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차량이라든가 선박이라든가 항공기라든가 기계 장비, 이런 것들은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세요. 현대 자동차가 자동차를 제조 조립했습니다. 차량을 제조 조립했어요. 왜? 판매를 목적으로. 그들은 원시 취득입니다. 과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박회사가 선박을 건조했습니다. 왜? 판매를 목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최초로 원시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만도기계가 기계장비를 제조 조립했습니다. 왜? 판매를 목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판매 목적일 때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원시 취득해서 공장에서 직접 사용했다면 이건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 자동차에서 자동차를 제조 조립했는데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면 소비자가 내는 거니까 제조업자는 안 내는데, 그 제조업자가 만약에 차량을 제조 조립해서 직접 회사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했다면 그거는 취득세를 과세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원시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은 선박,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취득세 납세의무자입니다. 납세의무자는 누구냐? 사실상 취득자를 말하겠습니다. 거기 보세요.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강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또는 요트 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취득한 자. 즉 사실상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겁니다. 네. 사실상 취득자. 토지, 건축물, 차량,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 임목 이런 거 사는 사람,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이런 것들이 취득세 조금 이따가 나오는데 과세 대상입니다. 예. 이런 것들을 사실상 취득한 자, 취득한 자가 취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그래서 취득세 납세 의무자 이렇게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납세 의무자를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자, 그런데 취득세 납세 의무자 중에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주체구조부 소유자와
보조구조부 소유자. 보조구조부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거기 출제구조 보세요. 이것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는데 건축물의 주체구조부 소유자와 보조구조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납세의무자는 누구냐? 주체구조부 소유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건축물 소유자입니다. 이때 을은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 은행입니다. 은행이 남의 건물에다가 임대차 계약하고요. 뭐 전세가 들어갔습니다. 전세 계약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들어갔는데 여러분 은행이 들어오게 되면 보통 1, 2층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고객들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1층에서 2층 가는데 에스컬레이터를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시설은 누가 했을까요? 임차인이 했어요. 은행이 했어요. 또 은행 건물에 가게 되면 부착된 금고도 있습니다. 예, 건물 내 시설을 금고를 설치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누가 했느냐? 보조구조부 취득자 임차인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설물을 설치했으면 건물의 가치는 증대됩니다. 예, 건물의 가치가 증대되게 되면 당연히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누가 내느냐? 시설은 건물에다가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보조구조부 취득자가 시설을 했다 하더라도 원소유자는 누굽니까? 주체구조입니다. 건물 주인이 시설한 것으로 보아서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세금을 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주체구조부 소유자가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체구조부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다음 출제구조를 넘어갑니다. 법인 설립 시에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여러분 과점주주는 50%를 초과한다고 그랬죠. 그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할 것으로 볼 수 있는가? 예, 과점주주가 되게 되면 비상장법인의 50%를 초과해서 과점주주가 되면은 그 과점주주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서 과점주주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점주주가 회사를 처음에 설립할 때 주식을 50%를 초과해서 가지고 있다. 이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회사를 설립할 때 40%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과점주주가 아니었죠. 설립한 이후에 신압으로 주식을 사가지고 20%를 사가지고 60%가 되었다면 과점주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설립할 때는 과점주주가 아니었는데 신압으로 주식을 취득해서 50%를 초과한 과점주주가 되었다면 그 과점주주는 취득한 것으로 보아서 과점주주에게 취득세 부담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거기 해설 한번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즉 과점주주가 초과한 자지요. 50%를 초과한 자가 될 때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법인을 처음에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설립 시에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는 취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인 비상장 법인의 50%를 초과해서 과점주주가 되는 사람은 취득으로 의제해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만큼을 취득세를 납부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출제의도 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 취득세 과세 대상 계속 이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강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